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울곰TV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찍고 있고요. 자, 오늘 빗썸에서 제가 매일매일 구매하고 있는 코인 지금 내역이 지금 평가손익 플러스 10만원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만원씩 구매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고, 일수로는 25일 정도 됐네요, 벌써. 매수 금액 75만원입니다. 오늘 또 3만원어치 살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포트폴리오, 이거랑 번외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이번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원화 가치로 좀 많이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 좀 구매를부터 좀 할게요. 구매부터 하고, 비트코인부터 사겠습니다. 10,000원 사고, 리플도 10,000원, 이더도 10,000원. 네, 다 샀고요. 이제 점점 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보아하면 10만원 13%, 드디어 이제 26만원씩 사서 78만원, 좀 있으면 내일 정도면은 아마 80만원이 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뉴스가 사실 굉장히 다들 식상해요. 뭔가 좀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그런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기관들이 사고 있다, 뭐 어떤 기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 뭐 이런 거 되게 식상한 내용들, 막 그런 것들만 많아가지고 사실상 뭐 알려드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 갔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게 좀 그래가지고, 뉴스를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소재거리가 없나? 뭐 좀 특별한 뉴스 안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요새 좀 막 굉장히 식상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가도 좀 지루하시면 다음 뉴스로 좀 넘겨가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은행 앵커리지에서 미국 법무부 산하 부서에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부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그 USMS라는 연방보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인을 보관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공공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를 좀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거가 있냐면 조직 범죄 조직을 해체하고,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서비스를 제한을 하거나 좀 그런 일을 하는 업무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연방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현금, 부동산, 예술 및 기타 자산, 금도 포함입니다. 그것들과 함께 USMS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디지털 자산을 압수를 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도 이 현금, 부동산, 예술 및 기타 자산, 금 뭐 이런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이제 범죄에 사용된 이런 자산들을 압류하는 리스트 상에다가 이제 코인까지 넣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이런 현금, 부동산, 예술, 어떤 금 이런 것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지금 위치에 올라오고 있다, 암호화폐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매우 미미했는데, 이제는 정부기관 자체에서 먼저 이런 그 압류,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 시작은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FOMC가 있었죠.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완만하게 2%를 웃도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기존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가속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라는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13년도 5월 달에 버냉키 당시에 그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테이퍼링 실시를 갑자기 해버립니다. 연준에서 갑자기 해버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주가가 이때 당시에 코인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은 금방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을 뚫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코로나의 금융정책은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목도는 매우 높다. 이번에 돈을 확실히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확실히 돈을 양적 완화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온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더 많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볼까요? 트레이더 스벤 헨리치 비트코인 상승세는 간헐적인 여름 하락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냥 뭐 뉴스거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한번 들고 봤는데요. 자, 노스먼 트레이더 설립자인 스벤 헨리치는 최근 트위터에 간헐적인 여름철 단기적 하락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단기적 하락입니다. 여름철 단기적 하락.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단기적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상승은 할 거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의 역사적 실적을 바탕으로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동안 비트코인 탄생 이래의 암호화폐 가격의 역사, 그동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동안의 암호화폐 가격의 역사를 봤을 때 약세장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점이 있죠. 리플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뒤처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많이 상승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 결국 5월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비트코인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끌어올라갔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비트코인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우선적으로 많이 올라줘야 나중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조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갈수록 그 상승 폭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좋은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다음 뉴스, 프로쉐어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출시를 했다. 근데 저는 이 프로쉐어스에서 이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스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암호화폐는 중요한 자산 등급이 되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새로운 비트코인 전략 프로펀드는 뮤추얼 펀드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펀드는 비규제 당사자에게 신규 계좌 개설이 수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에 비해서 수천만의 투자자들이 친숙한 형태와 투자 방식을 통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거래소에 가입해서 거기서 뭐 코인을 사가지고 KYC도 하고 보관을 개인 지갑에 빼내 마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뮤추얼 펀드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기존 방식과 똑같이 그냥 코인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되게 중요합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계속해서 소개드렸던 미국의 금융회사들이죠. 이런 금융 대기업들이 한때 암호화폐의 영향력 증가를 경시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개무시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데 그리고 비판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현재 그들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별입니다. 개무시했는데 지금은 지들이 먼저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국내 뉴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부산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본격 추진한다. 그래서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 내에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 일부 출자하는 사단법인 형태로 기술 개발 및 출자에는 대기업들도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 부산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거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디테일한 사업 계획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자, 박형준 시장 임기 안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1년 정도 남았죠. 그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물론 NFT와 같은 자산도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새 잘 나가는 트레이드 트레이드 그런 방식 같은 거를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할지 업비트, 빗썸들 이런 거래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이 거래소에서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서치에서 파월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했다. BTC 호재에 작용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FOMC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만 글쎄요. 이 뉴스가 일단은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이 해지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건 기존에는 금이나 채권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거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이런 건 해지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면 비트코인 급등하자 4대 거래소 거래대금이 하루 5조 원 상승했다 라고 하죠. 그만큼 개미들이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타고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시장을 바라보면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개미들은 핫해지면 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업비트 기준으로 오늘 비트코인 가격 4,638만원 되겠습니다. 뭐 크게 시장 장세는 뭐 특이점은 이렇게 8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그동안 하락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은 우리는 진짜 네, 반갑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상승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저는 그 2천만 원 넣은 것 중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진행을 했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입니다. 50% 4만 불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시장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기준에서 0.7% 되겠습니다. 0.7%. 어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없었는데 오늘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네, 장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65%, 숏 포지션 34%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다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